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배경이 굉장히 차차하죠? 저번에 인스타랑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받았던 운전 리뷰를 오늘 찍어볼 건데요. 이것은 면허를 안 딴 분들, 딸 생각은 있지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고요.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팁이 있구나를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공감할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될 거냐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점, 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신경 쓰게 되는 점들도 이런 게 있구나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까지 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형을 했습니다만 남편이랑 같이 한 밸런스 게임에서 이미 얼굴이 달라진 상태로 노출이 됐잖아요. 일단 지방 이식을 했어요. 얼굴에 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물로 보면 좀 되게 팍팍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채우려고 이마나 관자놀이, 앞부분, 눈 부분, 그리고 턱 지방 이식을 했고, 그리고 제가 눈이 좀 짝짝이었어요. 제가 짝짝이 눈을 가지게 된 지 벌써 한 3,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참 스트레스를 받다가 상담을 받고 여기 눈 짝짝이, 눈매 교정, 지방 이식도 같이 하면서 여기 푹 꺼진 것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캐번 실 리프팅이라고 리프팅 시술까지 그렇게 사실 7월 27일에 받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후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목이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쭉 찍었거든요. 광고 목적 영상이 전혀 아니고요. 광고가 될 수도 없고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제가 결제를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자세한 후기랑 경험담을 기록을 하고 싶어서 쭈루룩 찍었어요. 웃긴 포인트가 개 많아요. 꼭 주의하세요. 근데 또 요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뭔가 주의를 기울여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에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광고로 오인 가능한 소지가 진짜 1도 없게 법적 자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검수 중이니까요. 업로드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운전석 앞에 앉았으니 우리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한 3년 그동안 운전을 했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딴 거는 이렇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7년 6월 13일 날 땄네요. 1종 보통이랑 2종 소형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종 보통은 이제 트럭들, 소형 트럭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클러치라고 수동으로 이런 오토스틱 없이 조절을 하는 그런 차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종 소형은 이제 제가 빅바이크를 몰기 위해서, 사실 운전면허 기본만 있으면 다 125cc인가? 그런 오토바이 작은 것들은 다 몰 수가 있는데 2종 소형이 있어야만 할리라든지 좀 큰 바이크들 있죠? 그런 걸 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 면허를 전부 땄었습니다. 2종 자동도 있는데 뭐하러 1종 보통을 땄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딸 거라면 만일의 사태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차를 몰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차가 하필 클러치가 있는 수동 차야. 그럼 자격증이 없으면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조금 더 스킬이 2단계까지는 찍혀있는 자격증을 얻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멋있잖아요.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술이 굉장히 허여멀건했는데 여태까지 안 알려주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좀 해주시지. 제가 립밤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서둘러서 찍었었다니요. 작정하고 땄을 때 한 2주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필기는 그냥 했고요. 필기는 독학인가? 그 앞에 보면은 시험 보러 가는데 앞에 항상 기출문제집인가? 그걸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그대로 보고 배우고 연습해서 그냥 필기 시험장 가서 바로 붙고, 그 다음에 기능 시험부터는 연습장 학원에 가서 배웠죠. 그게 한 45만 원인가 60만 원 사이 돈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3년 전이라서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꼴랑 3년밖에 안 타놓고서는 뭘 리뷰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한 막 6년, 10년 넘게 차를 계속 운전을 하신 분들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운전을 쉽게 하신단 말이죠. 그분들은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어. 왜냐면 숨 쉬는 법 리뷰해주세요. 폐가 뭐 어떻게 열려가지고 뭐 코로 숨을 들이쉬면 뭐. 제가 가장 지금 이제 막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경험담을 설명할 적합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팁이랑 막 이런 걸 막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조금
조금 훑고 가자면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보기 전에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능시험을 붙고 나면 그러니까 학원에 있는 만들어진 도로 있잖아요. 임시면허증이라 그러나? 그걸 발급을 해줘요.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상시 도로에서도 이제 숙련된 운전을 했던 사람이 보조석에 앉으면 내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면허증인데요. 저는 그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고서 아빠랑 같이 임시로 운전을 해봤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도 얘기하고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조언을 할 때도 얘기를 하고 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멀리 보세요. 멀리 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차 혹은 내가 타고 있는 차선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처음에는 당연히 앞에만 보이겠고 앞에 있는 신호등만 신경 쓰이겠고 하지만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좀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 차선 말고 왼쪽에 있는 차선, 오른쪽에 있는 차선, 바로 앞에 있는 차에 또 앞에 차 이런 것까지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왼쪽 오른쪽 이것도 수시로 계속 체크하는 연습. 이렇게 앞에 보다가도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네, 그런 시야를 가지면 정말 좋습니다. 저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앞에 차도 브레이크를 밟겠죠. 나도 미리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상황이 지금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댓글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 많이 추려봤는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못할 때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지 당연히 대단하죠. 멋있고 어렸을 땐 그렇게 보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마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막 선글라스 쓰고 차 문 창문 이렇게 내리고 노래 빵빵 틀고 뭔지 알죠? 노래에 심취해서 막 이렇게 커피 딱 이렇게 싹 마시면서 막 이러면서 신호 기다리다가 또 부아 나가면서 지금도 가끔 뭐 혼자 운전하거나 무드에 젖으면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되게 이동하기 어려운 곳으로도 금방금방 갈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다 끊긴 시간에 차 몰고 그냥 새벽에 한강 같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런 로망 때문에 운전을 배울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 생각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운전은 진짜 닥쳐야 배우거든요. 닥쳐야. 제가 차를 운전할 일이 없거든요. 뭐 택시 타면 되고 대중교통 잘 돼 있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짐을 들고 여기저기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진짜 배우고 좀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하남으로 신혼집을 차리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을 때부터예요. 사실 제가 차가 2대거든요. 하나는 랭글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차인데 제가 하남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차를 선물을 받았어요. 당장 차도 생기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차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닥치니까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쓰니까 그때부터 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처럼 뭔가 당장 일주일 뒤에 차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차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거나 살게 된다거나 직업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를 따도 괜찮죠. 그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급하게 따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당장은 들고 근데 그런 건 있어. 제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 운전을 할 줄 아는 친구, 못하는 친구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따야 하는데 따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생각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뭐냐면 한 번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뭔가 같이 여행을 가든 뭐 장거리를 어디를 가든 서로 도울 수 있어서 좀 땄으면 좋았겠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에휴 그래 누릴 때 누려야지 얻어 탈 때 얻어 타라 약간 반반의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어요. 또 얻어 탈 수 있을 때 얻어 타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확실히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는 내 공간이 또 하나가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조금 많이 하다 보면 운전이 정말 예를 들면 그거예요. RPG 게임을 할 때 정말 필수 아이템인데 안 껴도 상관은 없지만 끼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끼고 있는 그런 아이템. 그게 저는 차 운전 면허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면서부터도 제 삶의 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한정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운전되는데 자기만 안 돼. 그러면은 얻어 탈 때야 편한데 내가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 경험담을 이제 또 다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운전에 적응을 하게 된 주기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직접적으로 몰게 된 거는 조금 지나서였지만 운전에 적응을 하게 된 주기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할 때 운전 이렇게 하게 돼요. 여기 의자 뒤에 백이 있지만 등이 여기 안 붙어. 이렇게 하게 돼. 당장 앞을 봐야 되거든. 이렇게. 내 차 앞 코가 어디까지 닿는지를 모르니까 요러고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차 딱 대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서 2주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남에서 살면서 새벽 운전을 정말 많이 했어요. 레나 PD를 퇴근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몰고 되게 장거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었어요. 국내 여행 컨텐츠 촬영 프로젝트에 같이 하게 돼가지고 대부도 뭐 여수, 양평 뭐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정도 있었고 진짜 한번 멀리 갔다 오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승호 씨가 제 운전하는 걸 보고 초반에 조금 놀래했었는데 전 약간 뻔뻔했어요. 근데 약간의 그런 강심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차를 타면서 너무 소심해갖고 끼어드는데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춤주춤 이러잖아요. 뒷차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는 초보 운전을 보면은 그냥 더 빨리 도망가 버리거든요. 저는 조금 뻔뻔하게 그냥 깜빡이 딱 켜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사이드미러 보고 상황 보면서 그냥 쑥 하고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약간의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잘 운전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운전이 굉장히 금방 쉬워졌던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조수석에 많이 탔었을 당시에 아빠가 운전할 때, 뭐 승호 씨가 운전할 때 등등 해서 옆에서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뭐 핸들 돌리고 사이드미러 보고 막 이런 모든 행동을 다 그냥 따라 했어요. 아,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보는구나. 아, 이런 타이밍에 지금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구나. 이 정도 거리 있을 때 밟았구나. 옛날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옆에 타거나 뒤에 타셨죠? 근데 이제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이제 운전을 하겠다 생각이 들면은 운전하는 사람을 정말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게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요새 느끼는 점들을 또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첫 번째, 노래방이 필요가 없어져요. 뭐 라디오를 틀면서 그냥 들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유튜브를 틀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하는데 저는 보통 노래를 틀면서 가고요. 막 흥얼거리면서 가요. 막. 이거는 생방에서 제가 떠들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클립 가져올 테니까 재미있게 한번 시청해보세요, 지금. 근데 차 있는 분들 부러운 거는 운전할 때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거. 나자코. 나만의 작은 코인 노래방. 맞지? 근데 정말 운전하게 되면서 노래방이 안 부러워졌어. 운전하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남 살 때는 특히나 레나 PD 이제 퇴근시켜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노래를 고래고래 불렀었더랍니다. 와! 그거 운전하는 사람이랑 조숙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케미가 잘 맞아야 돼. 레나 PD는요, 선곡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레트로를 틀어요. 와! 여름이다! 또띠도딩 띵띵띵띵띵 이런 거 튼다고. 장수 있는 잘생긴 나의 남자 이런 거 틀어요. 빼놓을 수 없는 하나 더 있지. 트링디딩딩딩딩 트링디딩디딩 디링딩딩딩딩 디링딩딩딩딩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레나 PD랑 가면은 백투 더 90예요, 90.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달인 살롱도 많이 옆에 태워봤는데 달인 살롱은 이제 미제, 도자켓 이런 거 들어요. I need juicy juicy, I need that much. 한국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걔가 들으면은. 그리고 승호 씨랑 타면 킬리만자로의 표범 듣고 있고. 내 청춘의 건배. 저는 이제 그때그때 꽂히는 것마다 다른데 디즈니 노래를 틀어요. 심지어 이제 프로즌 이런 것도 아니야. 진짜 클래식한 거. 피노키오 노래. If you ever wonder why 나나나나나나나 I know you, I walked with you once upon a dream I know you. 공주님도 옛날에 갖추 계신 것 같은데요. 빰빠바바.
자, 그리고 두 번째 느끼는 점. 주차장 찾는 게 개빡칩니다. 생각보다 주차장 찾는 거 조금 짜증나요. 음식점 하나 찾아가는데 거기 주차장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을 또 찾아야 되고, 예를 들면 홍대, 예를 들면 이태원? 이태원은 괜찮나? 개인적으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을 승우 씨한테 추천을 받아서 잘 쓰고 있고요. 특히 홍대 갈 때 좀 잘 쓰는 편입니다. 그냥 빌라 건물이나 아니면 카페 건물인데 일반 분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모두의 주차장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 출근 시간에 비워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돈 받고 쓰게끔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시스템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 보였어요. 느끼는 거 세 번째. 밤에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야행성이 된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애매하게 먼 친구네 집이라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좋았어요. 아! 네 번째.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마음껏 갖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조명, 삼각대, 뭐 필요한 소품들 막 이런 거 다 챙기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절대 혼자 못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있으면 그걸 다 트렁크에 싣거나 뒷좌석에 싣고, 뭔가 장비가 크게 필요한 운동들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차가 정말 개꿀입니다. 근데 이게 짐을 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단점이 뭐냐면 또 하나의 엄청난 짐칸이 되고 창고가 된다는 거? 그냥 쓰레기창, 창고, 짐칸이 되는데, 대청소라도 하는 날에는 잃어버린 모든 물건이 제 차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부 청소를 맡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엄청난 느낀 점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이 제일 무섭거든요. 차 안에서 있을 때만큼은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그냥 편하게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고, 쾌적하고 얼굴 상태. 이 순간만큼 차가 고마운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런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랑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써가지고 질문 받는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조금 할까 합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사서 운전 기억같이 하는 앞차한테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오랜 꿈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말려가지고 블루투스 마이크를 이런 데다가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있을 수 있지.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화를 내는 거야 다 개인의 자유지만, 저는 옛날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방어운전 해라, 난폭운전 한다고 해서 보복운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교육이 주입식으로 돼가지고 막 성내는 걸 잘 못해요. 차 운전하면서는 성내는 걸 잘 못합니다. 네. 차를 타면 개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저는 완전 반대로 평상시에는 승질이 많이 나지만 차만 타면 되게 온순해지고 평화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난폭운전하는 차 갑자기 막 들어온다. 사실 저는 난폭운전을 하는 차가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그거를 뭔가 정립해놓지는 않는데, 뭐 있었겠죠? 저는 아씨 이러면서 막 경적을 울리지는 않고 그냥 우오우 막 이래요. 아, 손을 떼진 않지. 약간 우오우 막 이러고 우오우 막 이러고, 약간 날아오는 돌을 피하는 사람처럼 오댐 약간 이러면서 그냥 운전하는 편입니다. 내가 그냥 조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뒤에서 냅다 들이받은 차는 아직 없지만 그런 차들이 있으면 화는 나겠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면. 주차 꿀팁이요 이러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약간 장비빨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그래도 요즘 차들은 다 옵션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후진할 때 후진 화면이 나오거든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줘요. 핸들을 꺾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라는 식으로도 방향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조절하면 엄청 쉽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보면서 주차하는 거. 요새는 그런 경우가 정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설치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까워지면 삐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달라요. 처음에는 삐삐삐삐삐 이러고, 더 가까워지면 띠디디디디디 이러고, 완전 가까워지면 삐 이러거든요. 그런 거 느끼고 보고 하면서 조절하면 정말 생각보다 쉽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장거리 최장 몇 시간 운전 가능한지 궁금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장거리까지 운전해 본 거는 집에서 여수까지 갔을 때거든요. 356km. 대충 그 여수 근처에 리조트인가 호텔로 찾아 들어갔었으니까 300-400km를 달렸었네요. 네, 서울에서부터 완전 남해 끝쪽까지 이런 식으로 뜨는데, 한 번 쉬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한 4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전국의 장롱면허 꽁무니들에게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롱면허가 있다가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은 뭐 기능 연수라도 조금 받아서, 결국에는 운전하는 실력이 내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도움을 좀 받아서 조금 연수를 받거나, 해결 방안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꽁지님과 남편님이 운전하실 때 스타일이 궁금해요. 저희는 둘 다 좀
혼자 운전할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같이 타면 무조건 노래를 하는 타입입니다. 무조건 노래해요. 내 청춘의 건배. 운전할 때 꼭 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백미러로 얼굴 보기, 코딱지 퍼트리기요? 그냥 오. 운전할 때 꼭 하는 습관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를 쓰레기통으로 정말 많이 써요. 이거 손잡이, 차문 여는 손잡이에 이렇게 푹 파여 있잖아요. 여기다 항상 마스크를 쌓아놔. 왜냐면 일회용 마스크니까 그날 쓰고 버릴 때 뭐 이런 거, 휴지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치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더러워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습관이 드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운전 실력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상 무사고 경력자이기 때문에 경력자?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 말고도 되게 많은 차를 운전을 해봤거든요, 사실. 산타페, 제네시스, 이건 코나, 아반떼, 소나타, 투싼, 미니쿠퍼 등등 해서 되게 많이 운전을 해봤어요. 렌트를 해서도 많이 타봤고 각각 차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처음에 할 때만 조금 어색한데 익숙해지면 또 편하고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아, 드림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드림카는 뭐냐. 근데 제가 차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는데 내가 이걸 몰고 이동해서 가기만 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대신 너무 경차는 조금 피하고 싶어요. 적당히 무게감 있고 튼튼하고 그리고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그 정도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운전을 해본 결과 SUV 같은 좀 큰 차가 좋더라고요. 승용차는 이렇게 의자 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실 드림카는 따로 없고요. 드림 속 드림카라 그래서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최고의 차를 얻고 싶다라고 그러면 저는 뭐 이런 거 개간지지 뭐. 차 내부 청결도, 현재 차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 보시면은 지금 차 되게 더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코나인데요. 코나 2018년 신차였고요. 컬러는 기본인데 제가 이거 기본을 선택한 이유가 얘가 하늘색이고 약간 청록색 비슷한 건데 여기 차 시트 보면 여기 라인이 노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노란 선으로 봉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되게 예쁘더라고요. 기본인데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고 되게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서 그냥 엑셀을 후 밟으면 확 나갑니다. 힘있게 호황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 부드러움보단 좀 더 액티브한 느낌이 좀 들고 브레이크가 정말 예민해요. 이거보다 더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면은 살살 밟는 대로 그냥 천천히 스탑을 하는데 얘는 그것만큼 살살 밟으면 더 빨리 멈춰요. 그래서 진짜 브레이크를 소중히 눌러야 돼. 진짜 살살 눌러야지 부드럽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차마다 다 특성이 다른 거니까. 하루 보통 주행을 얼마나 하시는지. 하남 살았을 때는 왕복 다 해서 포함해서 60km를 하루에 했죠. 근데 요새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거리 운전 꿀팁. 허리를 정말 관리 잘 하십시오. 휴게소 꼭 들리시고요. 방광염 안 걸리게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 꼭 갔다 오시고요. 차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좌석은 저는 앞쪽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무작정 뒤에 들어 눕고 있었으니까 몰랐지만은 운전할 줄 알고 나서는 운전석, 조수석이 둘 다 좋아요. 가장 많은 설정이 여기에 들어있고 옵션이 엉차라든지 운전 연습하셨을 때나 요즘 운전할 때 사고 내신 적 있나요? 나는 어디까지 사고를 내봤는가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무사고라고 얘기했지만 무사고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보험 처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말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였어요. 근데 이제 차가 서로 이렇게 지나갈 때 저 사이드미러끼리 서로 이렇게 퉁 부딪혔던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냥 서로 확인하고 그냥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예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있었죠. 장롱 면허인데 혹은 이제 곧 면허를 딸 건데 너무 겁이 나요.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구의 진짜 몇 %야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 줄 알고 어머니도 할 줄 알고 동생도 할 줄 알고 친구도 할 줄 아는데 당신이라고 못하겠어요? 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만 익히고 나면 정말 쉬워요. 정말 쉽고 진짜 연수만 제대로 받고 차라리 학원을 너무 겁이 나신다면 차라리 학원을 다니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다니는 게 저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필수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실 테고 겁이 나면 나는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니까 정말 다들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하나 스킬만 하나 더 얻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0몇 살 꽁무니입니다. 운전하실 때 갑자기 사고 날까봐 걱정은 없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쳐서 큰일 나는 상상만 하면 평생 못 잡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지기는 하죠. 지금 3년째 운전하고 있지만 그중에 한 2번 봤던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저거 졸음운전이다 라는 식으로 확신하면서 본 운전자가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냥 차선을 약간 그냥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똑바로 안 가고 계속 옆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피해 가시고 경적 소리 좀 울려주시고 일어나라고. 경적 소리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초보분들 특히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오토로 설정이 돼 있는데 밤만 되면 전조등 켜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안 돼서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있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오토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켜놓을 수 있고 한데 가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맡기고 갔다가 나오면은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이 등이 켜지지 않고 달리면 진짜 위험해요. 내 차를 확인할 수 없어. 약간 이걸 스텔스 모드라고 하는데 밤만 되면 차가 투명해지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시커머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로랑 색깔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이 등이 무조건 켜져야 되는데 이게 안 켜지면 가끔 뒷차나 옆차에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상향등을 킬 때가 있어요. 좀 더 환한 불이거든요. 그게 깜빡깜빡 이러면서 나보고 눈치 좀 채라고. 나 이거 켜야 된다고. 안 그러면 위험하다고. 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는 거니까 서로서로 운전자들이 알려줘요. 그런 식으로 등이 안 들어오면. 근데 그랬을 때 초보자들이 정말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깜빡이질을 하니까 그거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깜빡깜빡깜빡 이러면은 왜 10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서워하거나 좀 불편해하거나 할 수 있는데 본인한테 무조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거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옆에 차가 이렇게 신호등 맞춰서 딱 오더니 핸드폰이었나? 그걸로 이렇게 깜빡깜빡 이러면서 이거 있죠, 이걸로 이렇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딱 앞에 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켰죠. 요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알고 계세요. 꽁무니가 차를 하나 장만한다고 할 때 이것만큼 있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후방 주차하기에 편한 후방 카메라가 보이게 하는 거 삐삐삐삐삐삐 하는 그 안전음 주차할 때 정말 중요하고 좋고요. 그리고 좁은 골목 다닐 때도 정말 중요하고요. 기본이면 좋겠지만 이게 옵션으로 붙여야 하는 거라면 저는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과 겨울을 해피하게 보낼 수 있는 엉따와 엉차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유만 된다면 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엉따는 말 그대로 겨울에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게 제가 진짜 생리통이 되게 심했던 사람으로서 운전할 때 만약에 생리 중이다 그러면은 차 진동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랑 허리랑 등까지 전부 뜨뜻하니까 아픈 게 좀 반감이 되더라고요. 엉차는 한여름에 여기가 쿨러처럼 엄청 차갑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 그거 덕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바깥에 주차를 하면은 해를 엄청 먹어서 진짜 뜨겁잖아요. 죽어요. 진짜 찜통인데 그거 틀어놓으면은 1분도 안 돼서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의 그 저의 운전과 관련된 경험 느끼는 거 조언 등등을 되게 다채롭게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과 경험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다들 운전하는 사람들마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라이프를 응원하면서 곧 면허를 따실 분들도 화이팅! 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